우리 역사에는요, 사실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오늘은 고고학이라는 돋보기를 딱 들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상처, 바로 그 폭력의 시작점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뭘까요? 거대한 상어? 아니면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 그것도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곰? 다들 이런 걸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정답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맞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우리 인간만큼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해를 입히진 않아요. 매년 무려 4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숫자에 전쟁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은 뺀 거예요. 오직 순수한 폭력만으로 이 정도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체 이 끔찍한 폭력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지금부터 고고학적 증거들을 따라서 한번 그 어두운 과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폭력이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가장 오래된 건 무려 80만 년 전이에요. 식인행의 흔적이 발견됐고요. 3만 3천 년 전에는 명백하게 살해당한 첫 번째 피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만 3천 년 전에는 최초의 집단 학살 현장까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고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콜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루마니아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살인의 증거입니다. 이 남성의 두개골을 보니까요. 거의 똑같은 무기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번이나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그냥 사고로 다친 상처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누군가 아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과학수사 파일인 셈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을 아주 훨씬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살인보다도 더 오래됐고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 발견인데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식인 행위, 카니발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고고학자들이 이 유골이 발견된 곳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당시 식량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사냥이었던 거예요. 가장 약하고 잡기 쉬운 어린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끔찍한 포식 행위였던 거죠. 인간의 폭력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더 잔인한 형태로 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거죠. 고통 그 자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기, 독일의 쇠넥 킬리안슈테텐이라는 곳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한 집단 매장지인데 여기서 폭력이 어떻게 체계적인 잔혹행위로 변해갔는지 아주 기묘한 증거가 발견됐어요. 여기 묻힌 사람들은 대부분 둔기나 화살에 맞아서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희생자들 중 거의 절반의 정강이 뼈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박살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왜 하필 정강이 뼈였을까? 이 질문이 고고학자들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끔찍한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내놓은 가설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같이 소름이 돋습니다. 첫째는 그냥 고문이에요. 살아있을 때 다리를 부러뜨려서 최대한의 고통을 줬다는 거죠. 둘째는 어떤 주술적인 의식,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설이에요. 마지막은 일종의 메시지, 다른 부족들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경고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던 간에 이건 확실해요. 더 이상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인 잔혹함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아마 선사시대 유적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소 중 하나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긴 거의 공장 수준으로
아주 조직적인 학살과 식인 행위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이름하여 헤르크스하임의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여기는 그냥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희생자들의 뼈를 분석해 보니까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먼 곳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처형하고 그 시신을 부위별로 도축해서 나눠 먹은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정말 끔찍한데 두개골의 윗부분을 잘라내서 그걸 잔으로 썼던 흔적까지 발견됐어요. 말 그대로 거대한 의식적인 학살 공장이었던 거죠. 헤르크스 하임의 사례처럼 폭력이라는 게 때로는 그냥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잔혹함이 어떻게 문화, 심지어 경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제 무대를 고대 이집트로 옮겨보겠습니다. 파라오의 왕좌가 있는 으리으리한 방 앞들이에요. 그런데 전쟁터도 아닌 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정말 기이한 게 발견됩니다. 바로 잘린 사람의 손이 무더기로 나온 거죠. 이게 힉소스 왕조 시대에 있었던 아주 기이한 시스템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돈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병사가 적을 죽이면 그 증거로 오른손을 잘라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파라오나 귀족에게 바치면 그 대가로 금을 받는 거죠. 손을 많이 모을수록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정말 잔혹함이 공식적인 거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인 행위, 고문, 심지어 화폐가 되어버린 잔혹함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끔찍한 고고학적 기록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체 인간의 본성이란 뭘까요? 우리는 괴물일까요? 아마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고고학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잊지 못하게 한다. 네, 맞아요. 고고학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인간의 그 어두운 면을 자꾸만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고고학 기록이 보여주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잔혹함의 증거들 바로 옆에서 우리는 인류가 처음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또 공동체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따뜻한 흔적들도 함께 발견하거든요. 이게 바로 인류가 가진 역설인 거죠. 고고학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줘요. 한쪽에는 아이들을 사냥해서 먹고 사람 손을 잘라서 금이랑 바꾸는 그런 끔찍하게 잔혹한 얼굴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서로를 돌보면서 어떻게든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얼굴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래도 되나? 하고 자신의 본성을 의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죠. 이 길고 긴 잔혹의 역사를 마주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얼굴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그 답은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